시간이 나서 나왔습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는 분명 비가 오지 않았고 일기예보에서도 오후 늦게부터 비가 온다고 했지만 산행지에 도착을 하니 비가 내립니다. 산행을 해야 할지 어떨지 잠시 망설였지만 이왕에 나온 김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단 출발을 하기로 합니다. 계곡을 건너 산으로 진입합니다. 다행히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는 모기나 진드기들의 활동이 줄어들어서 산행을 하기에는 좋지만 뱀 역시 비가 내리면 땅속 굴이나 돌밑, 나무밑 등 물이 덜 고이고 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비를 피했다가 비가 그치면 개구리나 지렁이를 잡아먹기 위해 더 왕성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돌틈이나 나무 아래를 유심히 살펴보며 걸어야 합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계곡은 물이 많은 곳인데요. 그간 가뭄으로 수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날은 자칫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돌은 물론 낙엽이나 부러진 나뭇가지 등 빗물에 젖어 미끄러질 수 있는 것들을 피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산행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등산 스틱으로 나무나 돌 등을 툭툭 치면서 뱀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걷습니다. 봄에 와서 달의순을 비롯해 다양한 나물들을 채취했던 곳인데 여름이 되니 수풀이 우거져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수풀을 지나야 본격적인 탐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숲을 헤치고 나아가 봅니다. 혹시라도 꽃송이 버섯을 만날 수 있을까 기대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을 찾으면 기분 전환도 되고요. 건강에도 좋아서 시간만 나면 산을 찾지만 식용이나 약용 버섯을 만나면 더 기분이 좋아집니다. 가지 더부살이 버섯을 시작으로 꽃송이 버섯이 보이다가 또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러야 본격적인 버섯철이 되는데요. 요즘이 딱 버섯이 보이지 않을 시기입니다. 비를 맞고 있는 산복숭아 나무를 만납니다. 열매가 많이 달려 있지는 않은데요. 올해는 제가 아는 곳에 산복숭아 열매를 채취하지 못했지만 몇 개 달려 있지 않아서 그냥 지나치기로 합니다. 군데군데 열매를 새들이 쪼아먹은 흔적들이 보입니다. 수풀을 헤치고 침엽 수림으로 들어섭니다. 잣나무가 꽤 많고요. 소나무도 드문드문 자라고 있습니다. 초입이 가팔라서 숨이 차는데요. 하지만 침엽 수림은 벌레나 뱀들로부터 조금은 안전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만 떨어진 잎들 역시 굉장히 미끄러워서 역시 빠른 이동은 하지 않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산세를 보면서 이동할 방향을 고릅니다. 눈먼 꽃송이 버섯이라도 있을까 둘러보지만 역시나 없습니다. 바위 아래 틈 사이에 뱀이 숨어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이동을 하던 중 말라가는 버섯을 만납니다. 얼핏 보기엔 검은 비늘 버섯으로 보이지만 훼손이 되어 있어서 동정을 하지 않습니다. 담쟁이 넝쿨로 뒤덮인 바닥입니다. 생강나무와 누리짱나무도 보이고요. 습해서 그런지 땀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마른 잎들 사이에는 작은 버섯들이 군데군데 무리를 이루면서 자라고 있는데요. 낙엽버섯과나 솔밥버섯과로 보이지만 너무 작습니다. 하나를 채취해서 살펴보니 밀꽃 애기버섯입니다. 밀꽃 애기버섯은 흔해서 자주 만나는 버섯 중 하나이지만 이름이 많고 또 자주 바뀌어서 혼돈을 주는 버섯이기도 합니다. 아주 작고 앙증맞은 앵두 낙엽버섯을 만납니다. 이 버섯은 혈전 용해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너무 작기 때문에 눈으로만 감상합니다.
자홍색, 담홍색, 그리고 황토색 등 색깔이 매우 화려한 종으로 종이꽃 낙엽버섯, 예쁜 낙엽버섯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생태계에선 낙엽층을 분해하는 분해자로 알려져서 숲속의 청서부라고 합니다. 밀꽃 애기버섯을 예전에는 애기밀버섯, 밀애기버섯, 밀버섯 등으로 불렀고요. 이 버섯이 속한 과 역시 송이과, 낙엽버섯과, 솔밥버섯과 등 사람에 따라 달리 분류를 해놓고 있어서 정말 헷갈리는 버섯입니다.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화렵수나 침엽수림의 땅에서 발생하는데요. 비슷한 버섯이 많아서 구분이 굉장히 까다롭지만 정확한 동정으로 구분만 하실 수 있다면 이 역시 혈전 용해 작용이 있어서 당뇨나 고혈압, 심혈관 질환, 그리고 고지혈증 등에 아주 좋은 버섯이기 때문에 채취하셔서 드신다면 정말 좋은 버섯입니다. 동정 포인트는 가장 먼저 자루를 살펴보는데요. 아주 어린 개체여도 자루가 눌린 듯 골이 져 있고요. 빽빽한 주름살 그리고 자루 끝에 백색의 균사가 있기 때문에 잘만 동정하신다면 군락을 이루면서 자라기도 하지만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버섯이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 채취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대신 워낙 크기가 작아서 부지런히 손과 발을 움직여야겠죠. 역시 낙엽을 분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 자라도 가세 지름이 2에서 3.5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갓은 처음엔 방구형이었다가 조금 자라면 평평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중앙부가 튀어나오면서 가장자리가 구불구불해집니다.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짙은 갈색을 띠는 버섯대는 길이가 보통 10cm 내외이고요. 속은 비어있고 털이 빽빽하게 나 있습니다. 정상 가까이에서 밀꽃 애기버섯과 흡사하게 닮은 고려 선녀버섯을 만납니다. 이 역시 여름부터 가을까지 화렵수에 죽은 줄기나 가지 위에 무리를 이루며 자라고요. 식독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능선을 따라 이곳에도 밀꽃 애기버섯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버섯은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다듬어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대 끝에 묻어있는 흙이 깨끗한 갓 부분을 더럽히고 상처를 입혀서 기껏 채취해간 버섯을 버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채취하고 나니 다시 빗줄기가 굵어집니다. 이제 정말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중간쯤 내려오니 다래나무가 빽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져서 가만히 서 있으면 한기가 느껴지는데요. 이곳은 마치 초가을 날씨 같습니다. 집으로 출발하기 전 계곡에서 대충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겠습니다. 간만에 히터를 틀고 가야 하는 건 아닌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